손님, 여기는 고객님 누구 찾으시는 투숙객 분 전용 계신가요? 아들 라운지입니다. 기다려요. 네, 이용이 알겠습니다. 어려우세요. 직원의 목소리는 정중했다. 하지만 그 정중함 안에 날이 서 있었다. 강미선은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았다. 소파 끄트머리에 살짝 걸터 앉아 있던 강미선은 고개를 들었다. 26쯤 되어 보이는 여직원이 미소를 유지한 채 비스듬히 서 있었다. 눈은 강미선의 낡은 코트를 훑고 무릎 위에 놓인 백화점 쇼핑백을 한번 보고 다시 위로 올라왔다. 그 눈의 여행이 너무 빠르고 정확해서 강미선은 자신이 방금 어딘가에서 점수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낮은 점수. 강미선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두르지 않으려 했는데 몸이 먼저 반응했다. 쇼핑백을 집어들었다. 핸드백 끈을 어깨에 올렸다. 직원은 그 동작이 끝날 때까지 미소를 유지하고 서 있었다. 도와주는 척, 기다려주는 척. 그 척이 진짜 모욕보다 더 불편했다. 로비 쪽 좌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강미선의 목소리는 평평했다. 떨리지 않았다.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일에 떨리지 않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 떨리지 않는다는 건 상처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상처를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다. 로비 쪽으로 걸어갔다. 라운지에서 로비까지는 10걸음도 되지 않는 거리였는데 그 거리가 이상하게 길었다.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다. 공기가 달랐다. 라운지 쪽은 조명이 따뜻하고 낮았는데 로비 쪽은 천장이 높고 빛이 넓게 퍼져 있었다. 그 빛 안에서 사람들이 오갔다. 캐리어를 끄는 외국인, 정장을 입은 비즈니스맨, 드레스 차림으로 사진을 찍는 젊은 여자들. 강미선은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았다. 자리는 넓었다. 사람이 많지 않은 자리였다. 쇼핑백을 발밑에 내려놓고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렸다.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오후 4시 23분. 아들 박준혁이 5시에 온다고 했다. 37분을 기다려야 했다. 이 호텔이 아들이 지정한 곳이었다. 오랜만에 밥 같이 먹자고. 근처에 맛있는 레스토랑이 생겼다고. 강미선은 좋다고 했다. 일찍 오는 편이었고 오늘도 그랬다. 30분 먼저 왔다가 라운지에서 앉아 기다리려다가 이 꼴을 당한 것이다. 창밖으로 가을 오후가 깔려 있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사람들이 그 앞을 걸어갔다. 강미선은 그 풍경을 보면서 방금 직원의 눈빛을 다시 떠올렸다. 그 눈이 코트를 훑던 순간, 쇼핑백을 확인하던 순간, 그게 왜 이렇게 오래 남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나이가 드니까 이런 것도 더 오래 남는 것인지, 아니면 오래전부터 이런 일들이 쌓여 있는 것인지. 핸드폰을 가방 안에 넣었다. 엘리베이터가 열렸다. 강미선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아들이 일찍 왔나 싶었다. 5시라고 했는데 이쪽 회사가 가까우니까 일찍 나왔을 수도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온 건 박준혁이었다. 맞았다.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분명히 박준혁이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옆에 여자가 있었다. 처음 보는 여자. 며느리 이서연이 아니었다. 30 초반쯤으로 보이는 여자였다. 단정하게 정돈된 머리카락, 베이지색 코트, 굽이 높은 구두. 잘 차려입은 여자였다.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웠다. 나란히 걷고 있었는데 어깨가 닿을 것 같은 거리. 그 여자의 손이 박준혁의 팔 안쪽 소매 근처에 살짝 걸려 있었다. 박준혁은 그 손을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걸었다. 아니, 너무 익숙해서 의식이 필요 없는 것처럼. 두 사람은 걸으면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낮게 웃는 소리가 로비까지 번졌다. 조용하고 가벼운 웃음이었다. 오래 알아온 사람과의 웃음이었다.
강미선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손에서 핸드백 끈이 미끄러지는 것을 느꼈다. 박준혁이 고개를 들다가 강미선과 눈이 마주쳤다. 두 사람의 눈이 공중에서 만났다. 박준혁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오히려 이상했다. 그 빠른 속도 자체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여자가 박준혁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 강미선을 보았다. 미소를 지우지는 않았지만 미소의 성질이 달라졌다. 따뜻하고 편안한 미소에서 조심스럽고 형식적인 미소로 그 변화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 세 사람이 동시에 굳었다. 로비는 여전히 분주했다. 프런트에서 체크인 소리가 났고 어딘가에서 짐술의 바퀴가 굴렀다. 천장 너머에서 공조기 소리가 은근하게 깔렸다. 하지만 강미선의 귀에는 그 소리들이 들리지 않았다. 박준혁이 먼저 움직였다. 여자 쪽으로 짧게 무언가를 말하고 강미선 쪽으로 걸어왔다. 여자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다가 다른 방향으로 몸을 돌렸다. 어머니,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목소리가 너무 자연스러웠다.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일찍 왔어. 강미선은 일어섰다.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들은 눈을 마주치려 하면서도 마주치는 것을 피하는 것 같았다. 그 눈의 방향이 조금씩 흔들렸다. 저분은, 거래처 분이에요. 거래처? 네. 여기서 잠깐 미팅이 있었어요. 강미선은 말없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박준혁은 어머니의 시선 아래에서 미세하게 굳었다. 그 굳음을 감추려고 다시 미소를 지으려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 웃으려다 만 얼굴이 되었다. 레스토랑 예약해뒀어요. 올라가요. 강미선은 쇼핑백을 들었다. 아들을 따라 걸으면서 여자가 사라진 방향을 한번 눈으로 확인했다. 출구 쪽으로 걸어가는 그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굽 높은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리고 있었다. 그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강미선은 걸으면서 끝까지 들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문이 닫혔다. 거울이 앞에 있었다. 강미선과 박준혁이 나란히 서 있었다. 강미선은 거울 속 아들의 얼굴을 보았다. 아들은 정면을 보고 있었다. 층수 표시를 보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숫자가 올라갔다. 강미선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도 보았다. 생각보다 표정이 없었다.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은 얼굴이었다. 그게 다행인지 무서운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레스토랑은 아들한테 호텔 비싼 거 3층에 얻어먹네. 있었다. 어머니를 위해 좋은 걸 입구에서부터 대접하고 조명이 싶었어요. 달랐다. 낮고 부드러운 조명이었다. 테이블마다 작은 초가 켜져 있었고 창가 쪽은 통유리로 바깥 거리가 훤히 내려다 보였다. 박준혁은 예약석으로 강미선을 안내했다. 창가 쪽이 아닌 안쪽 자리였다. 조용하고 가려진 자리. 강미선은 그 자리 선택이 우연인지 의도인지 잠깐 생각하다가 앉았다. 메뉴판이 왔다. 두꺼운 가죽 표지에 금색 글씨로 레스토랑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강미선은 펼치지 않았다. 박준혁도 펼치지 않았다. 웨이터가 물을 따라주고 물러갔다. 유리잔 안에서 물이 잔물결을 만들다가 잠잠해졌다. 오늘 미팅이 늦게 끝났어요. 어머니 기다리셨죠? 조금 따뜻한 데 계셨어야 하는데. 라운지에서 쫓겨났어. 박준혁이 멈추었다. 네. 투숙객 아니면 못 앉는다고. 로비에 있었어. 박준혁의 얼굴에 뭔가가 스쳤다. 미안함인지 당혹감인지. 그가 손을 들어 웨이터를 불렀다. 저 어머니 기다리시는 동안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혹시 라운지 이용 가능하게 해드릴 수 있었을까요? 웨이터가 정중하게 대답했다. 다음부터는 말씀해 주시면 된다고
동반 예약자로 등록해 드릴 수 있다고. 강미선은 그 대화를 들으면서 방금 쫓겨났던 라운지를 다시 생각했다. 등록해 드릴 수 있다. 말하면 된다. 말할 사람이 있으면 된다. 말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쫓겨나는 것이다. 아무도 그 차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웨이터가 물러갔다. 박준혁이 물컵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아까 그분, 강미선이 먼저 꺼냈다. 네. 이름이 뭐야? 박준혁의 손이 냅킨 위에서 멈추었다. 최유진 씨예요. 거래처 쪽 분. 어느 회사? 협력업체요. 디자인 쪽. 오래 알았어? 한 1년 됐나요? 강미선은 아들의 얼굴을 보았다. 눈이 테이블 위를 향하고 있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인지 그냥 습관인지. 하지만 강미선은 알고 있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아이가 처음 거짓말을 했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 눈이 약간 아래를 향할 때, 말이 조금 더 빨라질 때, 대답 전에 숨을 한번 들이킬 때, 30년 넘게 봐온 아들의 거짓말 방식이었다. 지금 셋 다 해당되었다. 서연이는 집에 있어요. 오늘 저녁 약속 알고 있지? 알고 있는데 요즘 좀 피곤하다고 해서. 피곤해서 못 오고. 네. 넌 거래처 사람이랑 호텔에서 미팅을 하고 있었던 거야. 문장 끝에 물음표가 없었다. 박준혁이 눈을 들었다.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잠깐이었다. 그 잠깐 동안 아들의 눈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났다. 계산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그 둘이 섞인 것인지. 어머니,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뭘 오해하고 있는데. 그냥 일 때문에 만난 거예요. 호텔 로비에서 커피 한잔 한 거고. 커피? 네.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온 건. 이야기가 길어져서 위층 라운지에서 했어요. 강미선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박준혁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이번엔 피하지 않으려 하고 있었다. 오히려 더 정면으로 보고 있었다. 그 정면으로 보는 눈이 뭔가 비어 있었다. 채워진 것이 없는 눈. 그래. 강미선은 메뉴판을 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준혁도 자신의 메뉴판을 폈다. 레스토랑 안에 음악이 흘렀다. 낮고 느린 곡이었다. 다른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났다. 누군가 생일인 것 같았다. 케이크 위에 초가 보였다. 불빛이 흔들렸다가 꺼졌다. 강미선은 그 불빛이 꺼지는 것을 보면서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봤던 두 사람의 거리를 다시 생각했다. 어깨가 닿을 것 같은 거리. 걸으면서 닿아도 아무도 물러나지 않는 거리. 그 거리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자주, 오래, 가까이 있었다는 증거. 몸이 서로를 익힌 거리. 거래처, 1년, 커피 한 잔. 강미선은 그 단어들을 머릿속에서 나란히 놓아보았다. 맞지 않았다. 하지만 틀렸다고도 말할 수 없었다. 증거가 없었다. 아직. 웨이터가 주문을 받으러 왔다. 박준혁이 먼저 말했다. 강미선이 뒤따랐다. 아무 맛도 없을 것 같은 음식을 골랐다. 웨이터가 메뉴판을 거두어 갔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다. 모자 사이에 저녁 식사. 창밖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강미선은 그들의 걸음을 바라보았다. 저 사람들은 지금 집으로 가고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은 채로. 그것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음식이 나왔다. 두 사람은 먹었다. 말이 없었다. 가끔 박준혁이 화제를 꺼냈다. 회사 이야기, 날씨 이야기, 아버지 건강은 어떠시냐는 이야기. 강미선은 짧게 대답했다. 식사는 그렇게 끝났다.
계산을 하고 나오면서 박준혁이 말했다. 다음엔 서연이도 같이 와요. 강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말하지 않았다. 로비에서 헤어질 때 아들의 등이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넓은 등이었다. 강미선이 기억하는 아이의 어깨와 지금의 어깨가 포개졌다, 흩어졌다. 자동문이 열렸다. 찬바람이 들어왔다. 강미선은 코트 앞을 여미며 바깥으로 나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어머니 버스 커피가 안에서 맛있어요. 강미선은 그래? 더 마시려? 창밖만 보았다. 좌석은 절반쯤 차 있었다. 어머니 커피가 맛있어. 앞자리에 젊은 여자가 이어폰을 끼고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가로등이 하나씩 지나쳤다. 불빛이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졌다. 머릿속에서 오늘의 장면이 반복되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던 순간 두 사람이 걸어 나오던 모습, 어깨가 닿을 듯 가깝던 거리, 여자의 손이 아들의 팔 안쪽 소매에 닿아 있던 것. 그 모든 것이 선명하게 그리고 지워지지 않게 박혀 있었다. 강미선은 핸드폰을 꺼냈다. 이서연에게 문자를 써야 하나 잠깐 생각했다. 오늘 못 왔냐고, 몸은 괜찮으냐고. 그런데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다.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써야 하는지 아니면 아예 쓰지 말아야 하는지. 핸드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 박태준이 소파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발밑에는 이미 읽은 신문이 반쯤 구겨진 채 놓여 있었다. 30년 동안 본 모습이었다. 밥 먹었어? 응. 준혁이는? 먼저 갔어. 강미선은 주방으로 갔다. 물을 한 잔 받았다. 마시지 않고 싱크대 앞에 서 있었다. 창밖에 어둠이 내려 있었다. 아파트 맞은편 동 불빛들이 작은 점들처럼 박혀 있었다. 어떤 집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어떤 집은 어두웠다. 말해야 하나? 남편에게. 무슨 말을? 오늘 아들이 다른 여자와 함께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걸 봤다고? 그게 전부였다. 손이 닿아 있었다. 웃음소리가 나왔다. 거리가 너무 가까웠다. 그뿐이었다. 그걸 가지고 남편한테 말하면 무엇라 할 것인가. 거래처 사람이라는데 왜 오해하냐고 할 수도 있었다. 아들 편을 들 수도 있었다. 아니면 반대로 너무 크게 받아들여 집안이 뒤집힐 수도 있었다. 확인이 없는 말은 아직 말이 아니었다. 강미선은 그걸 알았다. 물을 마셨다. 차가웠다. 설거지를 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싱크대 주변을 닦았다. 남편이 먹은 컵을 씻었다. 손이 물에 젖었다. 그 젖은 감각이 지금 이 순간을 붙잡아주는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났다. 강미선은 이서연의 집을 찾아갔다. 연락 없이 갔다. 인근에 볼 일이 있었다가 들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가려 했다. 그런데 골목 입구에 서서 잠깐 멈추었다. 왜 가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볼 일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며느리를 보고 싶어서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인지 그 경계가 흐릿했다. 배를 눌렀다. 이서연이 문을 열었다. 강미선을 보고 잠깐 눈이 커졌다. 어머니 연락을 주시지. 근처에 왔다가. 들어가도 돼? 당연하죠. 들어오세요. 집안은 단정했다. 거실 한쪽에 책이 쌓여 있었고 식탁에는 과일이 담긴 그릇이 있었다. 이서연은 주방으로 들어가 차를 끓이기 시작했다. 등을 보이면서 작업했다. 등이 곱고 조용했다. 강미선은 소파에 앉아 거실을 천천히 살폈다. 살피는 게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살피고 있었다. 이상한 것이 있는지, 변한 것이 있는지, 뭔가 이전과 다른 것이 있는지.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며느리의 집이었다. 살고 있는 사람의 흔적이 있는 집. 이서연이 차를 들고 왔다. 탁자에 내려놓으면서 강미선 옆에 앉았다.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어요. 일이 좀 바빠서. 준혁이는? 이서연의 손이 컵을 내려놓다가 잠깐 멈추었다. 극히 짧은 순간이었다. 컵이 탁자에 닿기 직전에 1초도 안 되는 순간. 강미선은 그것을 보았다. 잘 있어요. 요즘 야근이 많아서 좀 늦게 들어오는데. 그래, 바쁜가 봐. 어머니는요? 건강은 어떠세요? 나야 괜찮지. 대화가 흘렀다. 이서연의 회사 이야기, 요즘 읽고 있는 책 이야기, 다음 달에 어머니 생신이 있다는 이야기. 이서연의 목소리는 자연스러웠다. 표정은 밝았다. 강미선은 그 밝음을 보면서 그 안을 보려 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눈밑이 살짝 어두웠다. 파운데이션으로 가린 것 같은 그늘. 완벽하게 덮이지 않은 피로. 그리고 가끔 대화 사이 찰나에 나타나는 어딘가 먼 데를 보는 눈. 서연아, 힘든 거 없어? 이서연이 웃었다. 왜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 그냥 물어봤어. 괜찮아요. 요즘 좀 피부가 안 좋아서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갔다. 강미선은 더 물을 수 없었다.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낼 것인가. 지난주에 아들이 다른 여자와 함께 호텔 로비에서 나오는 걸 봤다고.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내려왔다고.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다시 내려갔다. 3번쯤 그랬다. 결국 말하지 못하고 일어섰다. 이서연이 문 앞까지 배웅을 나왔다. 강미선은 며느리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았다. 눈 밑에 그늘, 피로, 그것들을 숨기려는 노력. 잘 있어. 밥 잘 먹고. 네, 어머니도요. 다음에 같이 식사해요. 그래. 문이 닫혔다. 강미선은 계단을 내려오면서 손잡이를 꼭 잡았다. 발이 무거웠다. 아파트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발밑에서 구르는 소리가 났다. 모른 척 살면 되는 걸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지만 그게 되는 걸까? 이미 본 것을 안 본 척 할 수 있는 걸까? 이미 느낀 것을 못 느낀 척 할 수 있는 걸까? 강미선은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발밑에서 낙엽이 계속 구르는 소리가 났다. 그날 저녁 핸드폰을 들었다가 놓기를 여러 번 반복하다가 강미선은 결국 아무에게도 전화를 하지 않았다. 호텔에서의 일이 이게 있고 무슨 일이야? 열흘쯤 지났을 어머니 무렵 진정하세요. 강미선은 죄송해요.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이게 정기 검진이었다. 아무 이상 없었다. 평소와 같은 결과였다. 강미선은 병원 1층 약국에서 처방전을 내고 약을 받아 가방에 넣은 다음 건물 밖으로 나왔다. 이 근처에서 장을 좀 보고 가려 했다. 마트가 2블록 거리에 있었다. 걷기 시작했다. 모퉁이를 돌았다. 복합상가 건물 앞이었다. 이 건물 안에 카페가 있다고 이서연이 전에 얘기했던 것 같기도 했다. 강미선은 무심코 유리 외벽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멈추었다. 유리 너머 카페 안이 보였다. 통유리였다. 안이 훤했다. 평일 오후라 손님이 많지 않았다. 강미선의 눈이 자연스럽게 안쪽을 훑다가 한 테이블에서 멈추었다. 박준혁이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 여자였다. 호텔 로비에서 봤던 여자. 최유진이라고 했던 이름. 두 사람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는데 몸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테이블 위에 두 사람의 손이 가까이 놓여 있었다. 맞닿지 않은 것 같았지만 닿기 직전의 거리였다. 강미선은 유리 밖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은 강미선을 보지 못했다. 서로를 보느라고. 박준혁이 무언가를 말했다. 진지한 표정이었다. 여자가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내려앉는 것이 보였다. 울고 있는 것인지 참고 있는 것인지.
박준혁이 손을 뻗었다. 여자의 손 위에 얹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위로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손이 머무는 방식이 위로가 아니었다. 더 오래된 것이었다. 더 깊이 들어간 것이었다. 강미선은 그 손을 보았다. 그 손이 아들의 손이었다. 강미선이 수없이 봐온 손이었다. 어릴 때 다쳐서 약을 발라준 손, 처음 악수를 배울 때 교정해준 손, 결혼식 날 이서연의 손을 잡던 그 손. 그 손이 지금 다른 여자의 손 위에 놓여 있었다. 강미선은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들어가야 하는지 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채로 서 있었다. 발이 뿌리내린 것처럼 그 자리에 있었다. 박준혁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유리 너머로 강미선과 눈이 마주쳤다. 두 사람의 눈이 유리를 사이에 두고 만났다. 박준혁의 얼굴이 굳었다. 손이 여자의 손에서 떨어졌다. 여자가 그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 유리 너머 강미선을 보았다. 그 눈이 크게 열렸다가 다시 작아졌다. 강미선은 발을 돌렸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걸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모퉁이를 돌았다. 마트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발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마트에 가려 했는데 마트가 생각나지 않았다. 한 블록쯤 걷다가 공원 벤치가 있는 것이 보여서 앉았다. 특별히 앉으려 한 게 아니었다. 그냥 다리가 알아서 멈추었다. 벤치 위에 낙엽이 2장 떨어져 있었다. 강미선은 그것을 보았다. 노란 잎, 가장자리가 마른 잎. 핸드폰이 울렸다. 박준혁이었다. 강미선은 화면을 바라보았다. 진동이 3번. 끊어졌다. 잠시 후 다시 울렸다. 2번 울리다가 끊어졌다. 문자가 왔다. 어머니, 저 지금 나왔어요.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강미선은 문자를 읽었다. 3번 읽었다.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다. 답장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다시 진동이 왔다. 어머니, 제가 전화 드릴게요. 읽지 않았다. 화면을 끄고 가방 깊숙이 넣었다. 강미선은 벤치에 앉아서 공원 안을 바라보았다. 아이를 데리고 나온 젊은 엄마가 있었다. 아이가 비둘기를 쫓아 달리다가 넘어졌다. 엄마가 달려가서 안아 올렸다. 아이가 울다가 곧 그쳤다. 엄마의 품 안에서 금방 그쳤다. 강미선은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나오지 않았다. 무언가 가슴 안에서 무거운 것이 자리를 잡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돌처럼 천천히 꾹꾹. 이제 확실했다. 이제는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 이서연은 알고 있는 걸까? 이 상황을, 아들이 하는 짓을, 아니면 정말로 모르고 있는 걸까? 모르고 있다면 알려줘야 하는 걸까? 알고 있다면 왜 혼자 견디고 있는 걸까? 강미선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발이 무거웠다. 약이 든 가방이 어깨를 눌렀다. 오늘 받은 약. 아무 이상 없다고 했는데. 몸은 아무 이상 없다고 했는데. 강미선이 이렇게 모였는데 가족 모임을 밥부터 제안한 먹자꾸나? 것은 그래, 그로부터 먹자. 닷새 네, 후였다. 맛있게 드세요. 박준혁에게 이렇게 문자를 모였는데 보냈다. 밥부터 먹자구나. 오랜만에 다 같이 밥 먹자고. 호텔 레스토랑으로 가자고. 아들이 물었다. 왜 갑자기 거기냐고. 강미선은 짧게 답했다. 이전에 가봤는데 좋더라고. 이번엔 서연이도 같이 가고 싶다고. 박준혁은 잠시 뒤에 답했다. 알겠다고. 그 짧은 답장이 오는데 10분이 걸렸다. 강미선은 그 10분을 생각했다. 그 시간 동안 아들이 뭘 생각했는지 예약을 했다. 직접 전화해서 창가 자리로. 당일 강미선이 가장 먼저 도착했다. 이번엔 라운지를 지나칠 때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레스토랑으로 곧장 들어가 예약석에 앉았다. 창밖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다. 거리가 보이고 사람들이 걷는 것이 보이는 자리. 열려있는 자리. 박태준이 왔다. 강미선은 남편에게 오늘 이야기를 미리 하지 않았다. 그냥 가족 식사라고만 했다. 남편은 강미선의 얼굴을 한번 보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오래 같이 산 사람이라 그런지 뭔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지만 묻지 않았다. 이서연이 왔다. 강미선을 보고 웃었다. 밝은 웃음이었다. 하지만 눈밑이 어두웠다. 저번에도 그랬는데 오늘도 그랬다. 조금 더 심해진 것 같았다. 박준혁이 마지막으로 왔다. 넥타이를 맨 정장이었다. 자리에 앉으면서 이서연에게 짧게 눈인사를 했다. 이서연은 메뉴판을 집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조심스러웠다. 뭔가 있는 부부와 없는 부부의 차이는 거리가 만들어낸다. 가까운데 먼 거리. 옆에 앉아 있는데 등이 맞닿지 않는 느낌. 강미선은 그것도 보았다. 식사 전에 음료가 왔다. 대화가 시작되었다. 박태준이 날씨 이야기를 했다. 이서연이 맞장구를 쳤다. 박준혁이 메뉴판을 펼쳤다. 자연스러운 가족 식사처럼 보였다. 강미선은 물컵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준혁아. 네. 요즘 야근이 많다며. 좀 그렇죠. 프로젝트 마감이 좀 있어서. 저번 주에도? 네. 저번 주 화요일에도? 박준혁이 메뉴판에서 눈을 들었다. 화요일이요? 강미선이 조용히 말했다. 저번 주 화요일 오후에 내가 내 근처 지나다가 카페에서 내봤어. 테이블 위로 침묵이 내려앉았다. 박태준이 국물을 뜨던 손을 멈추었다. 이서연의 수저가 그릇 안에서 조용히 멈추었다. 박준혁의 얼굴이 굳었다. 그 굳음이 이번엔 천천히 왔다. 이전처럼 빠른 적응이 되지 않는 굳음이었다. 아, 거래처 분이랑 미팅이 있었어요. 거래처? 네. 강미선은 고개를 들었다. 이서연을 바라보았다. 이서연은 그릇을 보고 있었다. 서연아. 이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두 눈이 마주쳤다. 강미선과 이서연의 눈이. 강미선은 며느리의 눈을 보았다. 그 눈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려 했다. 놀람이 없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을 듣고 있는 며느리의 눈에 놀람이 없었다. 어머니가 아들의 다른 여자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 며느리는 놀라지 않았다. 대신 그 눈에 있는 건 다른 것이었다. 오래 들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으려는 것 같은 조용하고 지친 것이었다. 강미선의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알고 있어? 이서연이 고개를 숙였다. 서연아. 네. 박태준이 수저를 내려놓았다. 소리가 났다. 박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얼마나 됐어? 이서연의 입술이 움직였다. 천천히. 반년쯤 됐어요. 반년. 그 두 글자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강미선은 그 두 글자를 받아서 가슴 안에 놓았다. 반년. 이서연이 혼자 알고 있었던 시간. 혼자 견뎌온 시간. 파운데이션으로 가려운 눈 밑의 시간. 박태준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눈이 말을 대신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눈이 아들에게 닿는 순간 박준혁이 고개를 더 낮게 숙였다. 강미선은 이서연을 보았다. 왜 말 안 했어? 이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촉촉했다. 흘리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었다. 말하면 더 커질 것 같아서요. 그 한마디. 강미선은 그 한마디가 어디서 왔는지 알 것 같았다. 말하면 커진다. 커지면 되돌릴 수 없다. 되돌릴 수 없으면 끝이다. 그 끝이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다. 반년 동안
혼자. 레스토랑 안에 음악이 흘렀다. 다른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났다.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계속 흘렀다. 박태준이 아가, 내가 먼저 오해가 자리에서 있었던 것 같고 일어섰다. 내가 미안하다. 준혁아, 아니에요, 나와. 어머니. 낮고 짧은 말이었다. 박준혁이 일어섰다. 강미선과 눈이 한 번 마주쳤다가 돌아갔다. 두 남자가 레스토랑 밖으로 나갔다. 문이 조용히 닫혔다. 테이블에 강미선과 이서연만 남았다. 이서연은 냅킨을 손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손가락이 냅킨 모서리를 접었다가 펼쳤다가 했다. 말하려다 멈추는 것인지 그냥 멍한 것인지. 강미선은 그 손을 바라보았다. 마셔. 물잔을 이서연 쪽으로 밀었다. 이서연이 물잔을 들었다. 한 모금을 마셨다. 내려놓았다. 조금 떨렸다. 창밖으로 저녁이 내려오고 있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다. 거리에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퇴근길 코트깃을 세운 사람들, 서두르는 사람들, 천천히 걷는 사람들. 반년 동안 강미선이 말했다. 물음이 아니었다. 네. 어떻게 알게 됐어? 이서연이 잠깐 멈추었다가 말했다. 핸드폰이요. 우연히 봤어요. 알람 소리가 나서 건드렸는데 메시지가 보였어요. 그때부터 알았구나. 네. 그 다음엔 그냥 지냈어요. 강미선은 그 말을 들었다. 그냥 지냈다. 알면서 모른 척. 매일 밥을 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옆에 자면서 그냥 지냈다. 그 그냥이 얼마나 무거운 그냥인지. 힘들었겠다. 이서연이 입술을 다물었다. 눈물이 한 줄 흘러내렸다. 닦지 않았다. 괜찮았어요. 그게 괜찮은 게 아니야. 이서연의 눈이 흔들렸다. 강미선은 손을 뻗었다. 탁자 위에서 이서연의 손을 잡았다. 이서연의 손이 굳었다가 천천히 힘이 빠졌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어머니한테 말하려고 한 적 없었어? 이서연이 고개를 숙였다. 잠시 있다가 말했다. 있었어요. 왜 못했어? 아들 이야기니까요. 어머니한테 이 이야기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마음이 상하실 것 같아서요. 강미선은 그 말을 들었다. 상처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어머니를 걱정했다. 그것이 강미선에게는 아들의 잘못보다 더 크게 닿았다. 이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으로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인지. 나는 내 편이야. 강미선이 말했다. 이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강미선의 눈을 보았다. 그 눈 안에서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것처럼 진심인지 아닌지를. 강미선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이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번엔 닦지 않고 그냥 두었다. 흘리는 것을 허락하는 것처럼. 오랫동안 허락하지 않았다가 이제야 하는 것처럼. 강미선은 이서연의 손을 꼭 쥐었다. 어떻게 하고 싶어? 이서연이 오래 있다가 말했다. 모르겠어요. 아직 급하지 않아. 어머니는요? 응? 어머니는 어떻게 했으면 해요? 강미선은 그 질문을 받고 잠시 멈추었다. 가족을 지키라고 말해야 할 것 같은 자리였다. 아들을 위해 참으라고. 그게 시어머니가 해야 할 말처럼 느껴지는 자리. 하지만 그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서연이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탁자 위로. 강미선은 그것을 보면서 손을 놓지 않았다. 레스토랑 안에서 조용한 음악이 계속 흘렀다. 창밖 가로등이 모두 켜졌다. 거리는 환해졌다. 그 빛이 창문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그날 밤 오해가 풀려서 강미선은 다행이에요, 늦게 어머니. 잠들었다. 그래, 우리 이제 다 잘 됐어. 남편은 먼저 자고 있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렸다. 강미선은 천장을 보았다. 방 안이 어두웠다.
창문 너머에서 아파트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오늘 레스토랑에서 남편과 아들이 따로 나간 후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강미선은 그날 밤 남편에게서 들었다. 자세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박태주는 짧게 말했다. 준혁이가 잘못했다고 인정했다고, 끝내겠다고 했다고. 강미선은 그것만 들었다. 끝내겠다는 말. 그 말이 충분한지 아닌지 강미선은 판단할 자리가 아니었다. 판단해야 할 사람은 이서연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강미선은 이서연에게 전화를 했다. 특별한 용건이 없었다. 그냥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이서연이 받았다. 어머니, 응, 잘 지내? 네. 밥은? 먹고 있어요. 잘 먹어야 돼. 억지로라도. 짧은 침묵. 어머니, 응, 저 요즘 혼자 많이 생각해요. 그래. 어떻게 해야 할지. 오래 생각해도 돼. 혹시 어머니는 답이 있으세요? 강미선은 잠시 생각했다. 답은 없어. 근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틀렸다 말 안 해. 그거는 약속할 수 있어. 이서연이 조용히 있었다. 강미선은 기다렸다. 고마워요. 고맙긴. 밥 잘 먹어. 전화를 끊었다. 강미선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문을 바라보았다. 오후 햇볕이 기울어지고 있었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조금 흔들렸다. 박준혁이 찾아온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다. 혼자였다. 강미선이 문을 열었다. 아들이 들어왔다. 피곤한 얼굴이었다. 눈 아래가 어두웠다. 머리카락이 손질되지 않은 것 같았다. 거실에 앉았다. 강미선은 맞은편에 앉았다. 남편은 없었다. 집안이 조용했다. 시계 소리만 났다. 박준혁이 오래 말이 없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앉아서 바닥을 보았다. 강미선은 기다렸다. 끝냈어요. 낮은 목소리였다. 강미선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서연이한테는 이야기했어요. 잘못했다고. 그게 다야? 박준혁이 고개를 숙였다. 뭘 더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강미선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던 날들을 생각했다. 열이 나서 밤새 울던 날들을. 처음 거짓말을 하고 어쩔 줄 모르던 날을. 30년 넘게 봐온 아이의 얼굴. 그 얼굴이 지금 여기에 있었다. 서연이한테 물어봐. 네. 뭘 더 해야 하는지 어머니한테 묻지 말고 서연이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박준혁이 눈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깔았다. 강미선은 일어나서 주방으로 갔다. 물을 한 잔 따랐다. 아들 앞에 내려놓았다. 박준혁은 두 손으로 컵을 감쌌다. 마시지 않았다. 어머니는 화 안 나요. 강미선이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다. 화가 안 나긴.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죄송해요. 나한테 사과하지 말고. 박준혁이 입술을 다물었다. 내가 잘못한 사람은 나 아니야. 너 잘 알잖아.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어린아이처럼. 서연이한테 잘해라. 말하고 나서 강미선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후 햇볕이 거실 바닥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빛과 그늘이 나란히 누워 있었다. 박준혁이 물을 마셨다. 한 모금. 내려놓았다. 잠시 있다가 일어섰다. 현관으로 나갔다. 신발을 신는 소리가 났다. 어머니. 응. 다음에 서연이랑 같이 올게요. 강미선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이 그것을 보았는지 보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문이 닫혔다. 강미선은 핸드폰을 들었다. 이서연에게 문자를 썼다. 오늘 날씨 좋다. 나중에 밥 같이 먹자. 보내기를 눌렀다.
잠시 후 이서연에게서 답장이 왔다. 네, 어머니. 좋아요. 강미선은 그 문자를 보았다. 짧고 조용한 문장. 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었다. 며칠 전 전화에서 들리던 목소리와 달라진 것이 아주 조금. 하지만 분명히.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없는 오후였다. 나뭇가지들이 조용히 서 있었다. 첫눈이 오는 아침이었다. 강미선은 새벽 5시에 눈이 떠졌다. 알람이 아니었다. 그냥 눈이 떠졌다. 커튼 사이로 빛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왠지 오늘은 일어나야 할 것 같았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편은 자고 있었다. 규칙적인 숨소리. 조용했다.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끓였다. 커피 향이 번졌다. 강미선은 창가에 섰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올겨울 첫눈이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도로 위에 차가 없었다. 아파트 단지 안에도 사람이 없었다. 나무들 위에 눈이 쌓이고 있었다. 얇게, 고르게. 바람이 없어서 눈이 흔들리지 않고 곱게 내려왔다. 소리 없이 강미선은 그것을 바라보았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뜨거웠다. 창문에 성에가 살짝 끼어 있었다. 손가락으로 닦으려다가 두었다.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 오히려 괜찮았다. 선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들이 있었다. 핸드폰이 짧게 울렸다. 이서연이었다. 문자가 아니라 사진 하나였다. 아무 말 없이 사진만. 이서연의 집 창문에서 찍은 것 같은 사진이었다. 눈 내리는 거리, 가로등, 사람들의 우산. 이른 아침인데도 우산을 든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하얗고 조용한 거리. 강미선은 그 사진을 한참 보았다. 이서연도 이 아침에 일찍 눈이 떠진 것이겠구나. 혼자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보고 있었겠구나. 그리고 이걸 혼자만 보기가 그래서 보냈겠구나. 강미선은 핸드폰을 들어 창밖을 향했다. 눈 쌓인 나뭇가지들, 하얀 하늘, 아무도 없는 단지 안의 조용한 풍경. 그것을 담아서 이서연에게 보냈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올 필요도 없었다. 두 사람이 같은 아침에 같은 눈을 보고 있다는 것. 같은 시간에 각자의 창가에 서 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다. 강미선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커피잔을 다시 들었다. 조금 식었다. 그래도 마셨다. 눈은 계속 내렸다. 쌓이는 것들도 있고 녹는 것들도 있었다. 지워지는 것들이 있었고 그 아래 남는 것들이 있었다. 강미선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커피를 다 마셨다. 잔을 싱크대에 내려놓았다. 수도꼭지를 틀었다가 잠갔다. 남편이 일어나는 소리가 방에서 났다. 강미선은 냉장고를 열었다. 아침을 차려야 했다. 달걀이 있었다. 어제 사온 두부가 있었다. 된장이 있었다. 오래 해온 아침이었다. 오늘도 해야 하는 아침이었다. 냄비를 꺼냈다. 가스에 불을 켰다. 파란 불꽃이 조용하게 올라왔다. 창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다. 아무것도 덮으려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냥 내리는 것처럼. 내리면 쌓이고 쌓이면 무게가 생기고 무게가 생기면 언젠가 녹는다. 그게 눈의 방식이었다. 그게 어쩌면 많은 것들의 방식이었다. 냄비 안에서 물이 끓기 시작했다. 강미선은 된장을 풀었다. 두부를 썰었다. 팔을 다듬었다. 손이 움직였다. 오래된 손의 움직임이었다. 방에서 남편이 나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눈 왔네.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 쪽에서 들렸다. 강미선은 냄비를 저으면서 말했다. 응, 올겨울 첫눈이야. 언제부터 왔어? 모르겠어. 일찍 일어났더니 오고 있었어. 잠시 침묵. 오늘 추울 것 같네.
따뜻하게 입어. 남편이 소파에 앉는 소리가 났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다. 강미선이 주방에서 움직이는 소리만 났다. 된장찌개 끓는 소리, 달걀 깨는 소리, 프라이팬 위에서 기름 두르는 소리. 창밖에서 눈이 내렸다. 커피잔을 놓았던 창가 앞이 하얗게 밝아지고 있었다. 아침이 오고 있었다. 소리 없이 천천히. 강미선의 두 손이 아침을 만들고 있었다. 그 손 위로 창문에서 새어들어온 흰 빛이 조용히 얹혔다. 눈은 내렸다.